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 통일동산에 있는 헤이리 예술마을 그리고 좀 독특한 삶을 만들어가는 분들이죠. 헤이리안에 대한 흥미로운 글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전국 100대 관광지이기도 한 곳인데 과연 이분들은 예술과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한 공동체 속에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가치들, 예를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뭐랄까, 부나 명성을 얻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대인의 고민이랑 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많아요. 바로 그 헤이리안들의 삶의 방식, 또 가치관, 이게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2000년대 초였죠. 다양한 배경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시작된 공동체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네, 이분들을 이제 헤이리안이라고 부르는데 자료를 보면요, 이분들의 핵심은 어쩌면 좀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 가치를 의식적으로 결합하려고 시도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모순되는 가치요? 네. 그러니까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부르주아적인 열망, 네네. 그리고 또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보헤미안적인 창의성, 이 두 가지요. 아, 일종의 보보스, 그러니까 부르주아 보헤미안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긴장감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으려고 한 게 이 헤이리안을 이해하는 뭐랄까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르주아적 성공이랑 보헤미안적 자유를 결합한다. 야,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물질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물질적인 풍요 자체를 막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가치들 사이의 균형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돈이나 명성보다는 예술, 감정, 공동체 유대 이런 걸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그 실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고민 이런 얘기도 좀 있나요? 아, 네.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에서 딱 지적하는 게 이분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성을 얻고도 행복하지 못할까?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 그 답으로 제시된 게 바로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공동체였던 거죠. 의미와 공동체. 네. 젊을 때는 뭐 일과 사랑 이것만으로도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 삶의 정체성이나 의미를 완성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결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 이건 늘 있었겠죠. 풍요를 누리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예술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자체가 이분들의 계속된 고민거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하는 방식에서도 그런 고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효율성보다는 창의성을 더 중시하고 일을 약간 놀이나 자기 표현으로 여긴다는 대목이 저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일터 자체가 뭐랄까 영적인 자아나 지적 개별을 이루는 그런 유기적인 공간이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맞습니다. 기계 부품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율성을 가진 예술가처럼 일하는 걸 지향하는 거죠. 예술가처럼요? 네. 그래서 뭐 자원봉사 방식의 마을 운영이라든지 1인 1표 제도를 통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것들. 이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하, 각자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공동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시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내부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쵸? 아, 물론이죠. 자료에서도 보면 세속적인 성취와 예술적인 감수성 사이에서 내부 논쟁이 있었다.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수평적 공동체 안에서 의견 충돌은 그럼 어떻게 조율했을까요? 물론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 논쟁 속에서도 주류 의견은 비교적 일관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 기준 있잖아요. 부나 명예 같은 거. 그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을 민감하게 느끼는 감수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헌신이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오히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예술이나 이상을 좇는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오히려요? 네. 그들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나 표현 능력 자체를 더 가치 있게 봤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저항하면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 엘리트,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기득권층이 되었다는 자기인식도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스스로도 그 모순을 좀 인지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헤이리안을 과거의 보헤미안하고 구분짓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걸 넘어서서요. 부르주아적인 합리성하고 보헤미안적인 자유를 융합시켜서 문화를 통해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려는 상당히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인 거죠. 네네.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문화를 통한 자기 표현과 혁신, 이걸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헤이리안들의 이야기는 정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부르주아와 보헤미안, 어떻게 보면 참 양립하기 힘든 두 가치를 끌어안고 물질적 성공 너머의 의미와 공동체를 차리려 했던 그 시도가 여러모로 깊은 인상을 남기네요. 그렇죠. 뭐 완벽한 유토피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실험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창의성이나 감수성을 앞세우는 태도, 이건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헤이리 마을이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서 삶의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영감을 주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겠죠. 자, 여러분의 삶과 일터는 좀 어떠신가요? 이 헤이리안들의 고민처럼 혹시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너무 가려져서 창의성이나 감수성 혹은 뭐랄까 느슨하지만 의미 있는 연대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 통일동산에 있는 헤이리 예술마을 그리고 좀 독특한 삶을 만들어가는 분들이죠. 헤이리안에 대한 흥미로운 글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전국 100대 관광지이기도 한 곳인데 과연 이분들은 예술과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한 공동체 속에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가치들, 예를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뭐랄까, 부나 명성을 얻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대인의 고민이랑 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많아요. 바로 그 헤이리안들의 삶의 방식, 또 가치관, 이게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2000년대 초였죠. 다양한 배경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시작된 공동체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네, 이분들을 이제 헤이리안이라고 부르는데 자료를 보면요, 이분들의 핵심은 어쩌면 좀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 가치를 의식적으로 결합하려고 시도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모순되는 가치요? 네. 그러니까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부르주아적인 열망, 네네. 그리고 또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보헤미안적인 창의성, 이 두 가지요. 아, 일종의 보보스, 그러니까 부르주아 보헤미안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긴장감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으려고 한 게 이 헤이리안을 이해하는 뭐랄까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르주아적 성공이랑 보헤미안적 자유를 결합한다. 야,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물질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물질적인 풍요 자체를 막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가치들 사이의 균형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돈이나 명성보다는 예술, 감정, 공동체 유대 이런 걸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그 실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고민 이런 얘기도 좀 있나요? 아, 네.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에서 딱 지적하는 게 이분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성을 얻고도 행복하지 못할까?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 그 답으로 제시된 게 바로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공동체였던 거죠. 의미와 공동체. 네. 젊을 때는 뭐 일과 사랑 이것만으로도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 삶의 정체성이나 의미를 완성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결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 이건 늘 있었겠죠. 풍요를 누리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예술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자체가 이분들의 계속된 고민거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하는 방식에서도 그런 고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효율성보다는 창의성을 더 중시하고 일을 약간 놀이나 자기 표현으로 여긴다는 대목이 저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일터 자체가 뭐랄까 영적인 자아나 지적 개별을 이루는 그런 유기적인 공간이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맞습니다. 기계 부품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율성을 가진 예술가처럼 일하는 걸 지향하는 거죠. 예술가처럼요? 네. 그래서 뭐 자원봉사 방식의 마을 운영이라든지 1인 1표 제도를 통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것들. 이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하. 각자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공동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시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내부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쵸? 물론이죠. 자료에서도 보면 세속적인 성취와 예술적인 감수성 사이에서 내부 논쟁이 있었다.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수평적 공동체 안에서 의견 충돌은 그럼 어떻게 조율했을까요? 물론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 논쟁 속에서도 주류 의견은 비교적 일관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 기준 있잖아요. 부나 명예 같은 거. 그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을 민감하게 느끼는 감수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헌신이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오히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예술이나 이상을 좇는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오히려요? 네. 그들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나 표현 능력 자체를 더 가치 있게 봤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저항하면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 엘리트,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기득권층이 되었다는 자기인식도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스스로도 그 모순을 좀 인지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헤이리안을 과거의 보헤미안하고 구분짓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걸 넘어서서요. 부르주아적인 합리성하고 보헤미안적인 자유를 융합시켜서 문화를 통해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려는 상당히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인 거죠. 네네.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문화를 통한 자기 표현과 혁신, 이걸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헤이리안들의 이야기는 정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부르주아와 보헤미안, 어떻게 보면 참 양립하기 힘든 두 가치를 끌어안고 물질적 성공 너머의 의미와 공동체를 차리려 했던 그 시도가 여러모로 깊은 인상을 남기네요. 그렇죠. 뭐 완벽한 유토피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실험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창의성이나 감수성을 앞세우는 태도, 이건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헤이리 마을이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서 삶의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영감을 주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겠죠. 자, 여러분의 삶과 일터는 좀 어떠신가요? 이 헤이리안들의 고민처럼 혹시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너무 가려져서 창의성이나 감수성 혹은 뭐랄까 느슨하지만 의미 있는 연대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 통일동산에 있는 헤이리 예술마을 그리고 좀 독특한 삶을 만들어가는 분들이죠. 헤이리안에 대한 흥미로운 글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전국 100대 관광지이기도 한 곳인데 과연 이분들은 예술과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한 공동체 속에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가치들, 예를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뭐랄까, 부나 명성을 얻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대인의 고민이랑 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많아요. 바로 그 헤이리안들의 삶의 방식, 또 가치관, 이게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2000년대 초였죠. 다양한 배경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시작된 공동체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네, 이분들을 이제 헤이리안이라고 부르는데 자료를 보면요, 이분들의 핵심은 어쩌면 좀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 가치를 의식적으로 결합하려고 시도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모순되는 가치요? 네. 그러니까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부르주아적인 열망, 네네. 그리고 또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보헤미안적인 창의성, 이 두 가지요. 아, 일종의 보보스, 그러니까 부르주아 보헤미안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긴장감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으려고 한 게 이 헤이리안을 이해하는 뭐랄까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르주아적 성공이랑 보헤미안적 자유를 결합한다.
야,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물질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물질적인 풍요 자체를 막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가치들 사이의 균형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돈이나 명성보다는 예술, 감정, 공동체 유대 이런 걸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그 실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고민 이런 얘기도 좀 있나요? 아, 네.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에서 딱 지적하는 게 이분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성을 얻고도 행복하지 못할까?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 그 답으로 제시된 게 바로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공동체였던 거죠. 의미와 공동체. 네. 젊을 때는 뭐 일과 사랑 이것만으로도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 삶의 정체성이나 의미를 완성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결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 이건 늘 있었겠죠. 풍요를 누리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예술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자체가 이분들의 계속된 고민거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하는 방식에서도 그런 고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효율성보다는 창의성을 더 중시하고 일을 약간 놀이나 자기 표현으로 여긴다는 대목이 저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일터 자체가 뭐랄까 영적인 자아나 지적 개별을 이루는 그런 유기적인 공간이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맞습니다. 기계 부품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율성을 가진 예술가처럼 일하는 걸 지향하는 거죠. 예술가처럼요. 네. 그래서 뭐 자원봉사 방식의 마을 운영이라든지 1인 1표 제도를 통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것들. 이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하. 각자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공동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시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내부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쵸? 아, 물론이죠. 자료에서도 보면 세속적인 성취와 예술적인 감수성 사이에서 내부 논쟁이 있었다.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수평적